이건희 회장은 지금 코마 상태요. 의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거동은 할 수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아마 정상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 보이진 않아요. 삼성이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이 이번 기회에 털지 않으면은 이건 나중에 가서 더 큰 화가 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털 거 있으면 털고 가는 게 맞아요. 쿠션을 때렸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했던 계좌가 확인이 더 추가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차실명이죠. 일종의 차실명. 차명과 차실명. 어준 거다. 근데, 그럼 총 관리한 사람이 이건희 회장인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코마 상태죠. 네. 그러면은 돈을 쓴 사람도 이건희 회장일 텐데, 비자금을 조성한 사람도 이건희 회장일 거고, 그럼 다른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 다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1199명 그 돈 다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안 돌려주고. 자기 돈이라고 주장해도 되는 돈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아시죠? MB가 독동 땅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돌았었죠. 지금 금융실명제법 보면은 차명계좌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 내 돈입니다. 그렇게 하고 할 얘기 없는 인마이 거죠? 포켓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돈입니다라고 해도 주장하는 돈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른바 비실명계좌로 간주하고 우리 차명계좌가 아니라 내가 가공의 어떤 계좌를 만든 그걸로 하고는 좀 법적으로 다른 적용을 받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건희 회장이 다 했다. 우린 모른다.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비자금 어디다 썼는지 조성해달라고 해서 회장님이 조성해달라고 해서 우린 조성해줬을 뿐이고요. 회장님이 어떻게 나왔는 돈인지 알아서 하셨고요. 그래서 계좌에 돈은 있기는 하지만 잘 모릅니다. 삼성이 아이디어를 주신 건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법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사실 이거는 꼬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나올 거는 민주당이 아까 이제 제가 이상한 게 민주당이 지금 왜 벼랑을 느닷없는 TF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내부에서 무언가 정무위나 이쪽에서 자료나 제보가 있은 상태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걸 만들 때부터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제보는 메이드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국회의원 진행위원장 있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또 제가 전략기획위원장 출신 아니에요. 그 싹 만들어놓고 없는 척하고 조사하는 척하고 또 직접 꼭질 따기에 힘이 드니까 기자한테 슬쩍 주면서 기사 쓰게 하고 이게 콜라보거든요 일종의. 좋은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전혀 뜬금포의 일종의 이런 TF 있는 줄 아셨어요? 저도 이제 보도 통해 갖고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뭔가 물밑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에 재밌는 것은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숨어있는 돈 다 양성화시키면. 역외 탈세 문제가 또 당시에 시끄러웠었고, 그때 자진 신고해라. 그래서 신고한 금액이 지금 2조 1,342억 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제 해외에다가 빼돌렸던 계좌 돈이겠죠. 근데 그거 자진 신고만 받고 법적 처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의심스러운 게 물론. 그때 그것도 역의 탈루 이 문제를 뉴스타파에서 제시해서 그때 사회적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사들이 같이 탐사보도를 해가지고. 탐사보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팀에서.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국세청이 어려움이 좀 있다고는 들었어요, 저도.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에 조세 피난처나 이런 데 회피처에다가 돈을 빼돌리면은 이거를 비실명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예를 들면은 외국에 있는 국적자 이름으로 돌려놓기도 하고 드러나지도 잘 않고 못 찾죠. 이게 찾기 힘들기 때문에 과사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이 일종의 압박을 하는 작전을 들어가면서 알아서 자진 신고해라 이렇게 받았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있어 보여요. 이게 좀 수상한 게요. 그렇죠. 역의 펀드 이런 등등의 방법이니까 또 BBK, LK 때 역의 펀드를 이용해갖고 다 자금을 돌렸거든요. BBK 계좌로 통해가지고 역의 펀드를 MB의 냄새가 자꾸 나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역의 탈세를 통해가지고 조세 회피처에 돌아다니는 돈이 34경인가?
이게 조도 아니고 34경 그 중에 우리나라가 그 랭킹 5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사이에서나 아니면은 우리 보면은 역외 탈세한 사례들 뭐 취재해가지고 보도할 때마다 제일 단골로 나오는 게 효성. 효성 단골로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나오죠. 사주들 이름들이 예. 하나 한 개씩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그들 사이에서는 이런 방식들이 아주 일반화돼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지금 뭔가 한 8분 흥선, 9분 흥선까지 넘어간 듯한 느낌이에요. 민주당도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공개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익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딸 때가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조금 더 익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국세청, 적폐청산 뭐 이런 것하고도 좀 연동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 충분히 적폐청산의 기조에서 함께 처리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서 같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절호의 기회를 찾은 거 아닌가라는 관계자들의 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음모론적으로 보면요. 예. 아니, 이건 음모론, 왜냐면 이건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음모론적으로 접근해도 돼요. 요쯤 되면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구속 상태예요. 예. 이건희 회장은 지금 코마 상태요. 의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거동은 할 수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아마 정상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 보이진 않아요. 삼성이 예.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이 이번 기회에 털지 않으면은 이건 나중에 가서 더 큰 화가 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털 거 있으면 털고 가는 게 맞아요. 쿠션을 때렸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 계속 안고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건희 회장이 저렇게 병석에 있는 상황에서 선대 회장과 관련되어 있는 검은 돈이나 어떤 것들이든 이때 털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이제 그 출소를 해서 경영에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덜커덕 사망을 했어. 그럼 그때 이거 계좌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것도 삼성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 다스도 아니 왜냐면 다스. 이게 그 매뉴얼인데 다스의 이시용 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다스가 그 협력업체 SM이라고 하는 회사 SM, 샀죠. 예, SM이 또 더원인가 뭘 또 네, 또 샀죠. 1억짜리가 400억짜리 먹는단 말이에요. 회사를 M&A 네, 하면서. 네. 그래서 그 계열사들 키워놓고 종국적으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M&A 하듯이 이 계열사가 다스를 M&A 해버리게 되면 이시용 지분이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작업이 진행되는 게 언론에 지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해왔던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예. 그리고 키우고, 우회에서 키우고 M&A 해버리고. 예. 이건 전형적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거 상속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음모론인데.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음모론인데 삼성이 이거 지금 털고 가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왜 그게 왜 빨리 진행이 됐냐면, 김재정 씨가 사망하고 나니까 지분이 그 이상은 부인, 씨. 그 부인한테. 권모 씨에게 이제 예, 가니까, 예. 이거 이러다가 이상은 씨까지 그 사망하게 되면 이 지분 구조 어떻게 하지? 더럽 겁을 먹고 2011년인가 2010년서부터 이 작업을 하게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못 털면은, 이거 진짜 아까 지적했듯이 문제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럼 민주당을 쿠션으로 이용한 거예요? 글쎄요. 근데 이거 제 생각은 예. 아까 이제 김동완 평론가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소위 말로는 이번 정권 때 걸리기는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 책임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건희 회장 쪽으로 넘기고 털고 나가려는, 그리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경영권을 깊숙이 승계받아버린 상황에서는 처벌 대상이 이재용 부회장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책임을 어떻게 보면 그 처벌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이건희 회장한테 좀 넘겨주려고 하는, 기왕에 걸린 김에 털고 가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삼성이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의 그 일종의 이제 탈법적 방식의 교과서 같은 곳이잖아요. 이거 좀 삼성애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상속의 방식들도 마찬가지였고, 에버랜드 통해 가지고 신준 비상장 주식 유통사채. 잔뜩 띄워갖고 그리고 네. M&A 하고 그러니까 뭐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역외 탈세 자진 신고한 거잖아요. 국세청에는 이미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공개 안 한 거지만 이미 다 자진 신고를 했는데 그 느낌도 계좌가 어디 이상해요. 있는지. 지금 규모와 액수는 과세 자료기 없다?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그거 거죠. 알고 개인 있다는 과세 거 자료기 아니에요, 때문에. 그러면. 국세청은 알고 있는 거죠.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드러났다고 국세청이 얘기할 정도면은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차명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을. 근데 이거를 아마 삼성에서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털지 않았다는 얘기는 제가 그냥 지금 추정컨대 2008년도에 덜 뒤진 계좌였을 가능성이 일단 현재로서는 제일 높아 보여요. 예. 그래야 삼성 입장에서도 덜 이걸 뒤졌든지 뒤졌는데 덮었던지.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뒤져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거 2,000개에서 한 개 빠지는 계좌. 그거를 1200개에서. 1200개에서 한 개 빠지는 계좌. 예. 그걸 지금 세금 문제가 지금 턴다고 세금을 더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금융위하고 국세청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새로 그동안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 부과한다고 얘기 나온 김에 그때 발견되지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 계좌도 같이 엎어쳐가지고 이번에 법률적으로는 어차피 해석이 한 번 된 거니까 다 공개하려고. 네, 그냥 해서 한꺼번에 그냥 양도소득, 이자소득, 그냥 배당소득 그냥 다 한꺼번에 다 내버리는 거예요. 확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불법적 요소를 좀 없애고. 그거 다 하고 여기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여기 계좌 갖고 있는 것도 차지신고 한 거니까 국세청에 다 자료에 있었고 이번 기회에 그냥 법률적으로 이건희 회장한테 모든 책임이 가는 거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털면 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다 했다 우리는 모른다. 다만 이렇게 노출된 것을 우리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 우리 공개하겠다. 하기도 아무도 처벌 안 받나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에 재산을 스스로 자진 신고하게 된 그 계기도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유난히 6개월만 딱 시간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삼성이 이제 여기에 재산 신고를 합니다. 네. 근데 그 6개월 동안 해준 금액이 무려 2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큰 덩어리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추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이 삼성의 자금이었을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삼성을 위해서 정부가 인지를 하고 조금 기회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6개월 동안 2조에 관련된 여기에 재산이 다 모일 수가 그때 당시도 있습니까? 정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이게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되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일정 정도 묵인하거나 비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던 일 아니에요, 2008년도도? 근데 이렇게 이런 거 물론 있잖아요. 예. 국세청의 자진신고 기간 그럼요. 이런 거 하잖아요. 물론 자진신고하는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하면 법적 처벌도 상대적으로 경감되고 뭐 과태료 무는 것도 덜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두 푼이야 말이지. 그리고 털어주려고 뭔가 작전을 짠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을 이건 형사처벌도 안 하고 예. 그리고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과세도 제대로 안 뭔가 했다는 좀 짬짬이 얘기. 됐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이거는 조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해가 안 6개월 돼요. 동안 조금 의심스러워요? 많이 의심스러워요?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네,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6개월 동안 2조에 관련된 부분, 그러면 지하경세 양성화를 한다는 취지로 이제 대통령이 국세청에 관련돼서 이제 그 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 뭐 어느 정도 최소한 2조 정도 들어올 거란 신고가 들어올 거라는 걸 예측은 했을 텐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지하경제가 양성화됐다고 하더라도 여계 재산이 국민들 대부분한테 2조 정도 있었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 너무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역외재산이라고 하는 게 왜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면요. 어떻게 됐냐면 역외재산은 대부분 돌리는 방법이 국내에서 돈을 빼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해외에서 삼성 계열사가 해외에서 올리는 매출액을 다 이걸 그쪽으로 빙글빙글빙글 빼는구나. 돌려가지고 조세 예. 회피처 쪽으로 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조세 회피처에다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가 그 매출액을 올렸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법인세나 이런 것들을 물지 않는 곳에다가 그렇죠. 물지 빵원인 않는 곳에다가 곳에. 만드는 게 조세 회피처잖아요. 그쪽에서 실적을 잔뜩 올린 거로 그 가상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돈을 거기다 남겨두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매출액 올리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돈이 우리나라 국고로 들어와야 될 돈인 거예요.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럼 삼성이 해외에서 올린 매출액을 우리나라 국고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과세가 되어야 될 돈이거든요. 법인세를 물든가 뭘 해야 될 돈인데 그렇죠.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은 쭈그라고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데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빙빙빙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돈 모아놓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이 조세 차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거 불균형,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2조 원이 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의지를 갖고 있었으면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릴 수도 있고 그렇죠. 환수 조치를 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을 수도 있는데 자진 신고를 했으면 이것도 또한 사법 처리 안 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이건 회장 손으로 주머니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사법 조사는 좀 들어가야 되겠죠? 수사는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건 회장은
좀 코마 상태요. 의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거동은 할 수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아마 정상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 보이진 않아요. 삼성이 예.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이 이번 기회에 털지 않으면은 이건 나중에 가서 더 큰 화가 될 수 있어요. 아, 이번 기회에 털 거 있으면 털고 가는 게 맞아요. 쿠션을 때렸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했던 계좌가 확인이 더 추가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차실명이죠. 일종의 차실명. 네. 차명과 차실명. 어준 거다. 예. 근데 그럼 총 관리한 사람이 이건희 회장인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코마 상태죠. 네. 그러면은 돈을 쓴 사람도 이건희 회장일 텐데 비자금을 조성한 사람도 이건희 회장일 거고. 예. 그럼 다른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 다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1199명 그 돈 다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안 돌려주고. 자기 돈이라고 주장해도 되는 돈이에요.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은 MB가 그거는 아시죠? MB가 도곡동 땅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돌았었죠. 예. 지금 금융실명제법 보면은 차명계좌로 돼 있는 거는 이거 내 돈입니다. 그렇게 예. 하고 할 얘기가 없는 입만 거죠? 포켓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돈입니다라고 해도 주장하는 돈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른바 비실명 계좌로 간주하고 우리 차명 계좌가 아니라 내가 가공의 어떤 계좌를 만든 그걸로 하고는 좀 법적으로 다른 적용을 받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가시죠. 이건 회장 다 했다. 우린 모른다.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비자금 어디다 썼는지 조성해달라고 해서 회장님이 조성해달라고 해서 우린 조성해줬을 뿐이고요. 회장님이 어떻게 나왔는 다 돈인지. 알아서 하셨고요. 그래서 계좌에 돈은 있기는 하지만 잘 모릅니다. 삼성이 아이디어를 주신 건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법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사실 이거는 꼬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나올 거는 민주당이, 아까 이제 제가 이상한 게 민주당이 지금 왜 벼랑을 느닷없는 TF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내부에서 무언가 정무위나 이쪽에서 자료나 제보가 있은 상태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걸 만들 때부터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제보는 메이드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국회의원 진행을 네. 했을 때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또 제가 과정들은. 전략기획위원장 출신 아니에요. 그 싹 만들어놓고 없는 척하고 조사하는 척하고 또 직접 꼭질 따기가 힘이 드니까 기자한테 슬쩍 주면서 기사 쓰게 하고 이게 콜라보거든요, 일종의. 좋은 의미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전혀 뜬금포의 일종의 이런 TF 있는 줄 아셨어요? 저도 이제 보도 통해 갖고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뭔가 물밑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 이번에 재밌는 것은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숨어있는 돈 다 양성화시키면. 네, 역외 탈세 문제가 또 당시에 시끄러웠었고, 그때 자진 신고해라. 예. 그래서 신고한 금액이 지금 2조 1,342억 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제 해외에다가 빼돌렸던 계좌 돈이겠죠. 예. 근데 그거 자진 신고만 받고 법적 처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의심스러운 게 물론 아니 그때 그것도 역의 탈루 이 문제를 뉴스타파에서 제시해서 그때 사회적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사들이 같이 탐사 보도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팀에서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국세청이 어려움이 좀 있다고는 들었어요. 저도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에 조세 피난처나 이런데 회피처에다가 돈을 빼돌리면은 이거를 비실명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예를 들면은 외국에 있는 국적자 이름으로 돌려놓기도 하고 드러나지도 잘 않고 못 찾죠. 이게 찾기 힘들기 때문에 과세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이 일종의 압박을 하는 작전을 들어가면서 알아서 자진 신고해라 이렇게 받았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있어 보여요. 이게 좀 수상한 게요. 그렇죠. 그 역의 펀드 이런 등등의 방법이니까 또 그 BBK, LK 때 역의 펀드를 이용해갖고 다 자금을 돌렸거든요. 뭔가 BBK 계좌로 통해 가지고 역의 MB의 펀드를 냄새가 자꾸 나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역의 탈세를 통해 가지고 조세 회피처에 돌아다니는 돈이 34경인가
이게 조도 아니고 34경 그 중에 우리나라가 달러인가. 그 랭킹 5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사이에서나 아니면은 우리 보면은 역외탈세한 사례들 뭐 취재해가지고 보도할 때마다 제일 단골로 나오는 게 효성. 효성 단골로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나오죠. 차주들 이름들이 예. 하나 한 개씩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그들 사이에서는 이런 방식들이 아주 일반화돼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지금 뭔가 한 8분 흥선, 9분 흥선까지 넘어간 듯한 느낌이에요. 민주당도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공개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익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딸 때가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나온 것 같긴 조금 한데요. 더 익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국세청, 적폐청산 뭐 이런 것과 하고도 좀 연동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